6월 14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지금 현재 6시 10분입니다.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야 양당의 대표를 놓고 식물대표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식물대표다. 지방선거를 지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은 참패를 했기 때문에 장동혁 물러나라,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거의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고, 정청래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긴 했는데 이재명이 이걸 승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정청래를 교체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친 이재명 쪽의 공격 때문에 정청래는 사실상 식물대표가 됐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청래가 김민석으로 교체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정청래가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리더십 교체입니다.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큰 가닥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10명 이상이 요청을 하면 의원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재선 의원들이 장동혁 퇴진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자라고 요청을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의원총회 날짜를 정할 걸로 보입니다. 이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장동혁 교체를 이야기하게 될 것이냐, 이게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퇴진 결의를 해도 장동혁은 물러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장동혁이 물러나는 것은 스스로 물러나겠다라고 결정을 하거나 최고위원회의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장동혁을 제외하고 선출된 5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이 동시에 사퇴를 하면 최고위원회의가 붕괴가 됩니다. 이런 걸 앞두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당 여권에서는 이재명이고, 야권에서는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제명당에서 쫓겨나가 있는 한동훈입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이 국정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었고, 앞으로 이런 식물대표 장동혁 정청래를 교체하는데도 핵심적인 주인공으로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의 메시지도 있었고 한동훈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쪽 한동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이 자신의 복당과 관련해서 마냥 미룰 수는 없다, 빠른 복당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복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유 있게 대처하겠다라고 했던 한동훈이 빠른 복당이 필요하다, 보수 재건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다,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의힘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빠른 복당이 필요하다, 여야의 균형추를 맞춰야 한다. 그 다음 북한의 김정은을 빼고는 모두 보수 재건에 함께하자, 같이 가자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은 그동안 자신의 복당에 대해서 상당히 여유 있게 대처하겠다, 자신의 복당 문제가 불거지면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 라고 하던 한동훈이 왜 이렇게 빠른 복당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한동훈의 기본적인 복당을 대하는 여유 있는 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지금 장동혁 퇴진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앞두고 한동훈이 빠른 복당 부분을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보수 재건에 북한의 김정은 빼고는 모두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제 드러났습니다. 김도읍은 확실하게 이제 장동혁 퇴진, 조기 전당대회로 가자라는 것이었고, 정점식은 어중간한 것이었습니다. 이 친윤이긴 한데 여기에는 장동혁 퇴진은 좀 미루자라는 것과 장동혁이 퇴진하고 나면 그러면 한동훈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 한동훈밖에는 없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 세력이 모두 정점식으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중간한 이 소위 친윤 세력을 비롯해서 지금 한동훈에 대한 거부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애매한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동훈이 두 가지를 본 겁니다.
자신감을 가진 거죠. 국민의힘의 절반 훌쩍 넘게가 일단 장동혁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 하나는 한동훈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절대로 이게 30%를 넘지는 않는다. 라는 걸 이 경선 결과로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복당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지만 이 대목에서 복당 논의도 필요하고 또 이 과정에서 김도읍이 1년 정도 뭐 기다릴 필요가 있다. 전략적으로 이런 또 메시지도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희석을 시킬 겸 자신의 빠른 복당이 보수 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점을 한번 때린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110명의 현역 의원 전체에 대해서 김정은을 빼고는 모두 보수 재건에 함께하자, 같이 가자라고 한 겁니다. 자신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도 있는 소위 찐윤들에 대해서 이제는 결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그러니까 7, 80%는 장동혁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총회는 잡힐 겁니다. 정점식은 일단은 중립입니다. 장동혁과 한동훈 사이에서 일단은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도 축하란도 보냈던 것이죠. 김정은 빼고는 보수 재건에 함께하자. 지금 대부분의 의원들이 장동혁으로 뭐 총선을 가고 대선을 갈 수는 없다. 적어도 올해를 넘길 수는 없다. 이건 전부가 거의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권파에서는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선거 음모론 이 주장이라도 해서 연말까지라도 끌고 가보자. 이 장동혁의 생각입니다. 이 위기만 넘기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나오는 주장들이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이건 장동혁이 주장하는 것이고 그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당권 투쟁으로 갈라지고 있고 이 부정선거에 대한 청년층을 비롯해서 이 시위가 잇따르고 있으니까, 반발이 잇따르고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하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국민의힘은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좀 한두 달이라도 넘어가자. 적어도 민주당의 저 전당대회 이후로는 이 장동혁 퇴진 부분을 거론하지 말고 넘어가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연말까지는 이대로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어차피 장동혁은 안 된다라고 본다면 연말까지 지금 비대위로 바로 가는 것도 비대위원장 할 사람도 마땅치 않다. 이런 이유들을 또 내세웁니다. 민주당 탓도 하고 지금 이 선관위 문제, 이 투표용지 부족인데 이제 부정선거로 불이 붙은 것이죠. 이걸 내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두세 달이라도 장동혁 이걸 유지해 가보자 그냥. 그리고 모색해보자. 이 한동훈도 뭐 실질적으로 한동훈의 복당이라든지 한동훈의 당권 현실적으로 와 있다. 이 부분도 좀 더 고민해보자. 이런 어정쩡한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지금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 장동혁 퇴진하라라고 하면 뭐 최고위원회의가 붕괴되기 전에는 장동혁이 퇴진하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난다. 갈등 일으키지 말고 민주당의 갈등을 지켜보자. 많은 이런 이유들을 댑니다. 거의 대부분이 장동혁이 원하는 그런 논리들입니다. 장동혁은 어떻게 해서든지 2, 3개월만 버티면 뭐 다른 길이 나오겠지.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장동혁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도 퇴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퇴진하지 않기 위해서 윤 어게인이 내세우는 윤 어게인 하면 계몽령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윤 어게인의 상징이죠. 소위 뭐 전환길이라든지 이 상징인 겁니다. 이 길로 장동혁이 가버립니다. 장동혁의 생각은 이걸로 두세 달만 버텨보자. 마침 지금 부정선거 저 의혹 저 부분이 터졌다. 혹이다. 두세 달이라도 버티자. 그러면 어떻게 요행이 생기겠지. 어떤 길이 보이겠지. 한동훈이 당선이 되는 바람에 뭐 위기에 몰린 것은 사실이지만 또 민주당은 당권 투쟁이 붙었다. 이겁니다.
의원총회에서 이제 의원들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장동혁은 빨리 무너뜨려야 합니다. 장동혁이 있으면 더 손해입니다.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도 장동혁을 퇴진시키는 이런 갈등은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됐죠. 또 많은 청년들을 비롯해서 부정선거 시위 반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지지율이 모이고 있죠. 장동혁이 여기에서 계속 윤어게인 계몽령 부정선거 음모론, 장동혁은 이걸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주장하면 앞으로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동혁이 그대로 있는 것, 갈등 없이 있는 것이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관위를 완전히 해체하고 국정조사 특검으로 가게 될 겁니다. 지금도 시위장에서 딱 분리가 됩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은 부정선거를 외칩니다. 그 한 기퉁이에서 전한길, 황교안 등이 이 소위 장동혁과 같은 것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칩니다. 전면 재선거를 외칩니다. 이제 청년들은 재선거는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리되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지율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참패를 했는데 장동혁에 반대했던 오세훈과 한동훈은 당선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국민의힘에서 조용히 장동혁 체제 그대로 있는 것은 국민들의 희망,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지나면서 지지율이 이렇게 오른 것은 기대와 희망입니다. 오세훈과 한동훈으로 상징되는 이걸 무너뜨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와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갈등이 좀 있더라도 장동혁 퇴진, 이 논의, 이 운동은 계속되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비대위 체제로 가서 지금 비대위원장을 할 사람이 마땅치 않습니다. 정점식이 맡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가면 아무리 늘려잡아도 3개월 이내에 전당대회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점식이 겸임을 하면서 전당대회 준비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의원들의 의원총회 결의가 있어도 장동혁은 버티려고 할 겁니다. 이제 최고위원회의가 붕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를 해서 이게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있고 압력이 들어가면 결국은 최고위원들도 공천받아서 정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과 함께 할 사람들이죠. 최고위원회의가 붕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계속해 가면서 장동혁이 붕괴되고 이제 3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전당대회로 가는 것.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합니다. 리더십이 교체되고 뭐 사람이 바뀌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장동혁으로 2개월, 3개월을 그냥 끌고 가서 장동혁이 원하는 대로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끌어서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연말까지 가면 국민의힘이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 국민들의 기대감, 보수 국민들의 이 희망을 다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제 한 20, 30%를 빼고는 한동훈에 대한 거부감은 거의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동훈을 다시 봐야 된다.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현역 의원들은 선거를 지났습니다.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한동훈을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시 볼 수 있도록 한동훈이 또 그런 언행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정치는 선택입니다. 현실적인 방안 가운데. 그래서 전당대회로 가서 뭐 한동훈 복당 문제가 해결되고 또 다른 사람도 나오고 장동혁이 또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번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가장 이상에도 맞다. 이상적이다. 이런 길이 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심축이 이동될 것이다. 지금 상당 부분은 장동혁 퇴진,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도 다시 보자 라는 쪽으로 많이 와 있습니다. 이걸 빨리 속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시간 싸움인데 어차피 장동혁으로 연말 내년까지 갈 수는 없다면, 그렇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 1차 결단이 원내대표에서 있었고 이제 이번 주 의원총회에서 또 한 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간을 가져가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갈등이 좀 일어나더라도 장동혁 퇴진, 그 다음 그 뒤를 준비하는 이 노력들, 이런 움직임을 보여줘야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 장동혁은 윤어게인, 계몽령, 부정선거 업무론에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이건 스스로 자폭하는 것인데 장동혁이 2개월이나 3개월이라도 유지하려면 이것밖에는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일단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최고위원회의가 붕괴되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것이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이 복당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또 김정은을 빼고는 모두 보수 재건에 함께 가자 메시지를 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민주당입니다. 이재명이 유럽 순방 중인데 어제 엄청나게 긴 1600자라고 합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 이렇게 긴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내용은 정청래 물러나라는 소리입니다. 정청래는 끝났다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지금 이렇게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요약을 하면 여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또 이제 진영에 국한되지 말고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겉으로 들으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막스 베버까지 등장을 합니다. 아주 좋은 내용,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굳이 지금 이렇게 이 대목에서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이렇게 길게. 정청래가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정권은 유한하다, 짧다라고 반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무기로 호남을 찾아서 당원 주권은 계속 이야기해 왔고 이제 새로 꺼낸 무기가 소위 검찰의 보안수사권입니다. 이재명은 일정 부분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정청래가 내건 이재명에 대한 반발의 무기죠. 이 다음 정청래의 무기는 뭘까? 공소취소입니다. 공소취소 특검법, 저 검찰을 통해서 공소취소를 이재명 자기 말대로 그건 차마 못하는 거죠. 검찰은 자기 손아귀에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특검하겠다라는 건데 특검도 이재명이 임명하는 겁니다. 저 특검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라는 걸, 이게 무기가 될 겁니다. 정청래가 그런데 계속해서 식물 대표가 되는 이유가 정청래가 지금 이제 연임을 하려고 하는데 정청래가 역시 이재명에게는 수가 딸립니다. 이 구도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구도 싸움에서 이기고 있죠. 장동혁이 계속 몰리는 이유입니다. 이재명과 정청래는 이재명이 구도 싸움에서 언제나 이깁니다. 꼭 대통령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방선거를 놓고 이거 승리라고 할 수 없다. 이겨야 될 곳을 이기지 못했다. 서울입니다. 또 부산 북구도 있고 평택도 있습니다. 그러자 정청래가 실수를 합니다. 정청래는 이재명에게 한쪽으로는 아부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계속 또 들이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이재명은 김민석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싸우긴 해야 되는데 이재명과 전면전을 벌여서는 집권 여권에서는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정청래도 강성 지지층에 매달리는 거고 장동혁은 그것보다 더 좁은 그 위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자기 입지들이 이렇게 좁아진 겁니다. 이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과의 전면전, 이걸 용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재명과는 일정 부분 아부도 하면서 일정 부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정청래의 무기는 뭐냐? 처음부터 정청래가 찌고 들어간 겁니다. 이걸 인정해버린 겁니다. 이번 선거를 승리라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을 대통령의 지적을 자기가 인정한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이걸 인정해버리면 정청래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구도 싸움에서 일단. 이게 정청래의 실수고요. 그 다음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정권은 짧다라고 들고 나왔던 겁니다. 정권은 짧다라고 들고 나오니까 친 이재명 쪽에서는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이재명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배웅하러 나오지도 마. 김민석만 나와. 이제 그 다음 정청래가 못 견디니까 호남에 가서 그 다음 칼을 빼들었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하자. 자꾸만 장동혁처럼 정청래도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보안수사권은 이재명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진영에 갇히지 말고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를 하라. 보안수사권은 필요한 것이죠. 검찰 해체가 잘못된 것인데 해체를 하더라도 보안수사권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아예 뭐 이건 수사 자체를 포기하는 거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거죠. 강성 지지층이 원한다라고 해서 이걸 던진 겁니다. 이게 무기가 될 것이냐? 이게 무기가 되지 않도록 이재명이 이제 어제 메시지를 낸 겁니다. 정청래는 진영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지금 이겁니다. 이상만을 쫓고 있다.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정청래가 그 다음 꺼낼 무기입니다. 소위 공소취소 특검. 저걸 반대하는 겁니다. 저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가장 반가운 것입니다. 한동훈도 계속 메시지를 내죠. 정청래가 저걸 반대할 수도 있고 저걸 밀어붙이게 되면 이재명 탄핵에 정청래 파가 동의할 수도 있다. 이탈할 수도 있다. 이게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인데 정청래가 과연 공소취소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재명 자기재판 없애기를 반대하는 저 칼을 뺄 수 있을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저 칼을 빼야 되는 순간에 왔습니다. 이 보안수사권 가지고는 이재명과 싸움이 안 될 겁니다. 이재명이 내세운 김민석과는 싸움이 안 될 겁니다. 결국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은 사법 리스크고 저 공소 취소입니다. 저기에 대해서 정청래가 칼을 뺄 수 있을 것이냐. 뺀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뺄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이 어제 긴 이 문장을 보면 거의 칼이 숨어 있습니다. 협박이죠. 이 칼까지 그러니까 정청래가 공소 취소 반대하는 이것까지 빼게 되면 이제 이건 뭐 전쟁입니다. 정청래가 죽든지 뭐 이재명 정권이 치명상을 입든지 이런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청래가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 이 부분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청래 뭐 화이팅을 외쳐야 되는 상황인데 보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청래가 그런데 이재명을 당해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어쨌든 정청래도 조금 이따 사퇴는 해야 됩니다. 전당대회 출마는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싸워서는 이재명을 이겨내지 못할 거다. 그런데 이재명을 이겨내지 못하고 정청래가 자꾸 구속을 몰리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몰리게 되면 정청래가 예상 밖의 강수를 둘 수도 있거든요. 언제나 이렇게 몰리다 보면 지금 장동혁이 몰리다 저런 부정선거 음모론까지를 꺼내듯이 저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장동혁을 보면 얼마나 전략자산이겠습니까? 이제 이 정청래가 국민의힘의 전략자산이 되는 이런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양당 여야의 양당 대표가 식물 대표가 됐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과정, 이 갈등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쁩니다. 장동혁 지도체제를 교체, 이게 쇄신의 출발입니다. 이 몸부림을 치는 것을 몸부림을 쳐라 라는 게 민심의 명령입니다. 그걸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2달 넘기면 연말까지 가면 뭔가 뭐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새로운 길은 없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쇄신의 노력,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장동혁과 정청래가 무너졌고 무너져 가고 있고 주도권을 여야에서 이 한동훈과 이재명이 주도권을 완전히 쥐었다. 이 갈등이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6월 14일 일요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